제16장 시작. 하천의 장, 장안성의 파란.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6장 시작. 파천의 장, 장안성의 파란. 1화. 허허허. 자네, 그렇게 깊숙이 허리를 구부릴 필요는 없네. 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네가 웃으며 손님을 맞으면 자네는 나중에 주인에게 큰 사랑을 받을 걸세. 그럼 수고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대인들 살펴가시지요. 이영은 점소이에게 주의를 시켰고 이후 걸어가서 2층 계단을 통해 천천히 내려갔으며 나머지 일행도 그와 함께했다. 이를 점소이는 미소를 짓고 보다가 딱딱한 얼굴이 되었다. 흐흐흐, 내가 허가장을 출입하는 비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 이 황룡객점은 바로 허가장이 운영하는 곳이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구나? 내일 허가장을 덮친단 말이지. 감히 어떤 떨거지인지 겁을 상실했군. 지금 허가장은 여름 별장에서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허가장의 12식객을 무시하는군. 흐흐흐. 점소이는 날카롭고 비겁한 미소를 짓게 지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지. 지금 이곳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스르르. 이런 점소이가 무림인가. 그는 자리에서 소리 소문 없이 홀연히 사라졌으니. 태화가 허가장. 이제 이곳 장안은 늦여름 무더위는 물러가고 가을이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이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침 시간 일을 하러 나서는 시간에 그들은 얇은 옷깃을 여미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가 되었다. 묘시의 여름과 달리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제 묘시가 되어도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으로 대부분 사람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시간이다. 휘잉, 휘잉. 바람이 불어왔고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거센 바람이라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린다. 이를 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조각과 같고 키는 훤칠하여 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 흙의 인을 인중지룡으로 판단할 것이다. 낙엽이 수북하군. 간밤에 비가 내려와 많은 낙엽이 쌓였구나. 제독,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 흙의 무복을 입고 얼굴에 면사를 한 인물에게 제독이라고 한 인물은 낮에 성문과 회의를 하였던 이영이란 인물이었다. 그는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고 흙의 무복인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이영이 제독이라 말함은 그래 우부도사. 그러면 우리의 정례는 잘 배차였나? 네, 제가 신호를 주면 그들은 일제히 사방에서 허가장을 덮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군도의부 무사 중에 어떤 인물들이 동원되었나? 설마 300명이 다 오지 않았겠지? 아닙니다. 오늘 허가장에 동원된 인물은 바로 좌부도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곽부의 동양 동생들인가? 바로 천이조와 천상조, 청강조 말이야. 네, 기억하시는군요. 왜 그들을 잇겠는가? 그들은 청해성의 나무꾼들이야. 모두 역사들이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신분이 아니라 모두 진정한 신분은 가려져 있고 이 신분은 모두 사자철문이 출신이라는 것이야. 곽부와 같은 사자철문이 용사들입니까? 아마도 역시 이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유성문이었다. 그는 곽부와 곽부 밑에서 일하는 친근도의부 인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왜 그들이 사자철문은 나와 음천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곽부의 동양 친구들도 사자철 심기를 가지고 있네. 사자철 심기가 무엇인가? 바로 청해성 사자철문이 동문신법으로 오직 사자철문의 유력 인물인 문주의 제자들만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천고의 신법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최소한 곽부와 천이조, 천상조, 청강조의 조장은 바로 사자철문의 문주 곽향의 직전 제자란 말이지 않나? 그리고 사자철문의 문주가 곽향이라고. 그렇다면 곽부가, 아무튼 곽부는 사자철문의 문주와 연관된 인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곽부 이 친구는 매우 음흉한 인물이군. 종전 5년간 같이 있었지만 나는 이 친구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사자철문의 문주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자철문이 동문신법인 사자철심기라니. 더군다나 그의 동양 동생들도 사자철심기를. 이영, 자네는 때로 너무 생각이 많네. 그냥 단순하게 넘기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는 우리 친군도위부에 해를 끼칠 인물은 아니네. 자네도 사문이 있지 않나? 설마 공자께서 나의 사문을 아시고 계시지 않겠지? 이영은 유성문과 대화를 나누다 눈에서 기광이 일었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이 기광을 숨겼다. 다만 성문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말이야, 자네나 곽부 그리고 다른 교찰 두 친구도 내가 있을 때는 응천부 조직에서 사달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네. 나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친군도위부에서 사라져야 하는 인물일세. 나는 응천부와 황제에게 괜히 엮이기 싫래. 이것은 자네와 친군도위부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요. 절대 명령이네. 이영은 성문이 말에 깊은 생각을 하였다. 다만 말을 하지 않고 옆에서 유성문을 잠시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며 말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오늘 내가 한 말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성문은 눈은 다시 하늘을 본다. 그의 두 눈에 새벽별들이 영롱하게 비쳤고 그의 눈에 맺힌 별빛은 왠지 우울해 보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두운 하늘이고 달빛과 별빛은 조금도 비추지 않는구나. 아니, 이 양반이 지금도 별빛이 저렇게 많이 비추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영은 성문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는 성문이 말이 달빛과 별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달빛과 별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제 허가장으로 들어가지. 유시가 된 지 조금 지났으니 말이야. 오늘 이 일을 은밀히 행하고 이후로 괴연문과 성주를 해결해야지. 알겠습니다. 제독. 이영은 다시 허리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허리를 편 후에 우수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두 손가락을 입에 넣고 힘차게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휘익 피익. 이영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고요한 허가장의 외벽 숲으로 퍼져나갔고 허가장을 덮고 있었던 삼방숲에서 흑의 인들이 걸어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딱 봐도 허가장에 좋은 일로 등장한 인물들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허가장의 동쪽은 정문이 있었고 이 정문은 태화관을 맞대고 있었지만 나머지 북, 남, 서는 모두 숲을 이루고 있었다. 휘리릭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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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퍼퍼 펄럭. 각 방향 열대여섯 대어 보이는 친군도위부의 무사들은 높디 높은 허가장의 담벼락을 날아서 넘었고 그들은 매우 쾌속한 신법을 전개했다. 그리고 반각의 시간이 지났고 이영, 우리도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지. 내 제독을 따르겠습니다. 스르르 팟, 스르르 펫. 두 사람은 신비롭게 사라졌고 그들이 머문 자리에는 신비한 서기만이 피어올랐다. 과연 친군도위부의 첫 행사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세상을 향한 친군도위부의 첫 출사표를 새벽 하늘 별빛은 응원하는 듯 매우 뚜렷하게 초롱초롱하였고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도 이제 잔잔해졌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